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유튜버 봄내음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서울시 종로구 무학동의 인왕산 아이파크, 인왕산 1차 아이파크 아파트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위치부터 인근단지 비교 분석까지 9가지 분석을 통해서 결론까지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로구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종로구는 왼쪽으로는 서대문구 그리고 은평구와 인접해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성북구와 인접해 있으며 오른쪽으로는 동대문구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제 서울시 중구와 인접해 있는 곳이고요. 서울 내에서도 전통적인 서울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조선시대만 해도 한양이라고 하면 곧 종로다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서울 행정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치 1번지라고 할 만큼 국회, 여의도를 제외하면은 대한민국의 이제 주요 관공서가 종로에 밀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청와대, 헌법재판소, 감사원, 주한미국 대사관, 주한일본 대사관, 그리고 동아일보, 세계일보, 연합뉴스 등 엄청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또 광화문에 가면은 유명한 이순신 장군 동상도 있고요. 그리고 그 교보문고, 그리고 종강역에는 또 종로서적이라는 곳이 있고, 또 대학로에 가면은 각종 공연들이 항상 펼쳐지고 있고요. 한국 연극의 메카로 불리우죠. 그리고 과거부터 이제 종로에 가면은 이제 극장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옛날 극장에서 단성사라든지 서울극장, 헐리우드 극장 등이 있어가지고 문화의 도시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종묘까지 보면은 또 역사의 도시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문화, 역사의 도시로 대한민국에서 서울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에서 볼거리가 가장 많은 곳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인왕산 아이파크 아파트가 위치한 이 종로구, 이 종로구에서도 이 무학동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무학동은 이제 왕산을 끼고 있어요. 왕산을 끼고 있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안산이 있고 인왕산이 있거든요. 그렇게 껴있는 곳이고, 이 무학동은 왼쪽으로는 이제 현저동, 서대문구 현저동과 인접해 있고요. 위쪽으로는 무학산을 또 끼고 있고,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종로구의 사직동, 행천동과 끼고 있고, 또 아래쪽으로는 서대문구 영천동과 인접해 있는 서대문구와의 경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학동에 이제 무학이라는 지명, 악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이제 풍수지리적 관점에서는 어머니의 산이라는 뜻의 이제 모학이 어머니의 산이라는 뜻의 모학이죠. 그 모학이 변화했다는 설이 있고요. 무학으로 변화했다는 설이 있고, 또 인왕산 그리고 무학산에 이제 많은 호랑이들이 있어요. 그 호랑이들을 피하기 위해서 모여서 넘는 고개가 무학이다, 이런 뜻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조선의 그 도읍을 정할 당시에 이제 무학대사가 답사한 곳이라는 뜻에서 무학이라는 명칭이 변했다는 여러 가지 또 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무학동은 이제 종로구 교남동 이쪽으로 좀 더 내려가면 이제 종로구 교남동이 있는데, 그 교남동과 더불어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재개발, 재건축의 그 규제 완화 정책의 수혜를 받아가지고 생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울 도심권 내에서 드물게 아파트, 특히 이제 종로구 내에서도 드물게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종로구 무학동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인 무학동의 위치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로구 무학동이라는 이름에 악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악이 들어가는 곳답게
상당한 경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이 일대 자체가 구릉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인왕산을 이렇게 인왕산을 품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여기 이제 인왕산 아이파크 1차 아파트, 아이파크 1차 아파트를 보시면 이렇게 쭉 올라오거든요. 정문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면 사실상 이쪽으로 쭉 가는 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등산로와 같아요. 등산로와 같고 이렇게 올라가면 아마 여기 이제 또 인왕산 산책로가 있거든요. 인왕산 산책로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고 또 이렇게 쭉 올라가서 산길이 돼요. 산길, 숲길이 돼가지고 산책로를 쭉 따라서 이렇게 연결되는 그 루트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이제 무학현대하고 인왕산 아이파크 2차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준신축 아파트죠. 2015년식 아파트임에도 세대수가 굉장히 적고 여기는 진짜 단지 자체가 경사 그 자체다. 경사로 중턱, 산중턱 자체정라고 할 정도로 경사가 심한 경사를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 무학현대는 물론 이쪽도 경사는 있지만 여기는 또 장점이 독립문 초등학교를 또 끼고 있다는 장점이 있는 곳이다 보시면 되고 또 여기 세란병원이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경희궁 롯데캐슬 아파트 여기는 또 이 독립문역을 바로 끼고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다. 근데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도 세대수가 적은 곳으로 아쉬움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학동은 간단합니다. 인왕산 그리고 아이파크 1차, 2차, 무학현대 그리고 독립문초, 경희궁 롯데캐슬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D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구역, 이렇게 된 구역이 이제 무학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왼쪽에는 안산,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는 인왕산 이렇게 주변을 감싸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아이파크 2단지, 그리고 여기 무학현대 아파트, 여기 경희궁 롯데캐슬, 그리고 여기 바로 3호선 독립문역이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건너편은 지금 이 3D 지도만으로는 볼 수가 없는데 여기 바로 서대문 독립공원이 있어요. 서대문 독립공원이 위치해 있어가지고 여기 서대문 형무소도 그 안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관도 위치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위쪽으로는 이제 서대문구 홍제동으로 들어갑니다. 홍제동으로 들어가서 여기 오른쪽으로 무학청구 아파트 1, 2, 3차 아파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왼쪽으로는 이제 서대문구 여기가 이제 서대문 센트럴 아파트가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이렇게 대로변을 따라서 쭉 내려오면은 여기 독립관이라고 써 있는데 아래쪽에 이제 독립문이 위치해 있고요. 여기 독립문 극동 아파트가 있는 모습, 서대문구 극동 아파트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 여기가 이제 넘어서면은 이제 종로구 교남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경희궁자이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까지 위치해 있는 모습 쭉 배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건너편 쪽에는 이제 서대문구 영천시장이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쭉 넘어와서 여기 이제 서촌마을이라고 합니다. 경복궁 서촌마을이라고 해가지고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경복궁의 서쪽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대체적으로 골목길로 되어 있고요. 오래된 상점과 이제 한옥집 그리고 이제 벽화들을 구경할 수 있는 관광의 명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경복궁이 이렇게 넓게 위치되어 있고 여기 청와대가 있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여기 서울 경찰청 아래쪽에 여기 서울 광화문 서울 정부 서울청사가 위치해 있다는 모습까지 이렇게 한눈에 서대문구와 종로구 일대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부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아까 동별 구분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쭉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형태니까요.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확실히 광화문 쪽 경복궁 그리고 여기 경희궁도 있고요. 여기 서대문 독립공원도 있고 독립문도 위치해 있고 이 문화와 역사 그리고 도시와 여기 서촌마을도 있고요.
도시와 관광의 명소로 자리 잡고 있는 종로구와 이 서대문구의 일대의 모습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단지 전경의 모습이고요. 여기 때 제가 방문했을 때 당시에 단지 내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쪽 단지 전경의 모습, 그리고 정문의 모습, 아이파크 1단지 정문의 모습과 공동 현관문의 모습입니다. 네, 단지 내 놀이터의 모습이고요. 분리수거장의 모습과 그다음에 이제 단지 내부의 이제 모습인데 이제 정문 쪽 인근에 이제 벽천 중심과장이라고 광장이라고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식물들을 꾸며놓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공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하 주차장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단지 주변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진은 단지에 이렇게 올라오기 전 정문 쪽에 올라오려면 약간 경사진 귀탈길을 이렇게 쭉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 올라오기 전에 이제 대로변 통일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 아이파크가 오른쪽 편에 위치해 있고 여기 한성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어요. 서대문구 한성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이쪽으로 쭉 가면은 이제 서대문구 아까 홍제동 말씀드렸죠. 그 홍제동 방면으로 향하는 도로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사진은 이제 단지 위쪽에 있는 제가 아까 그 산책로 인왕산 산책로를 쭉 따라서 백일동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그 백일동하고 연결되어 있는 곳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내려오면 백일동이라고 써 있고 그리고 산책로에서도 인왕산 아이파크 가는 길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여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단지 오른쪽으로 해서 쭉 올라오면은 거의 뭐 등산로와 같은 느낌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와서 이제 인왕산 공원 산책로에 거의 다 다다른 모습이고요. 여기 조금 못 미쳐서 이제 인왕산 아이파크 2차가 오른쪽 편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사진도 여기 통일로입니다. 통일로인데 아까와 반대편, 첫 번째 사진과 반대편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독립문으로 가는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세란병원이 위치해 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밀집 상권 및 학원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밀집 상권은 이제 이 대로변 통일로까지 나와야 돼요. 내려와서 이쪽 오른쪽 편, 이 대로변의 오른쪽 편에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쪽 방면, 세란병원 방면의 왼쪽 편에 이제 상가들이 이렇게 밀집이 돼 있고 여기 이제 공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좀 노후된 상권들, 좀 오래된 상권들이 혼재가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오른쪽 사진처럼 이렇게 혼재가 돼 있고 그나마 이제 경희궁 롯데캐슬 앞쪽에는 이제 단지 내 상가가 있어가지고 좀 신축 상가들이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밀집 학원가의 경우는 위치해 있진 않아요. 이게 학원가들이 띄엄띄엄 몇 개씩만 이렇게 위치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독립문초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학원가가 일부 있기는 합니다. 많진 않지만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 이제 학원가는 여기 경희궁자이 이제 단지 내 상가에 조금 학원가가 위치해 있고요. 또 좀 더 간다고 하면은 이제 연희동 쪽까지 학원가를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미로 알아보는 선호하는 동은 어디일까입니다. 쭉 보시면 인왕산 아이파크는 이제 독립문역의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1번 출구하고 가까운 역세권 아파트고 단지 자체에 이제 경사가 뒤쪽으로 갈수록 심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 앞쪽 동 쪽이 경사가 그나마 낮기 때문에 선호하는 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지하철역하고도 이 앞동 쪽이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독립문초는 이 오른쪽 편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인왕산 1차 아이파크에서 이쪽으로 가는 길이 나 있습니다. 가는 길이 독립문초로 나 있는 게 나 있어서 또 이쪽 편 어쨌든 앞쪽 라인이 또 선호하는 동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윗동 쪽은 경사로가 심해서 선호하지 않는 동이다. 특히 여기 111동 있죠. 이쪽 앞동에는 이제 옹벽 같은 것이 또 막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뷰가 완전히 막혀 있거든요. 그런 동도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벽면도 보시겠습니다.
25평, 33평, 33평 A타입, 32평 B타입의 모습이고요. 세 가지 평형대가 사실 거의 뭐 싱크로율이 비슷한 형태죠. 거의 비슷한 형태고, 한 가지 좀 차이점을 보신다면은 25평 있죠. 25평에는 드레스룸이 없습니다. 드레스룸이 없다는 점. 그리고 이제 거실 크기라든지 주방 크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아무래도 더 30평대가 더 크겠죠. 그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실의 모습, 주방의 모습과 방의 모습과 화장실의 모습, 33평형의 모습이라는 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본 정보 보시겠습니다. 기본 정보도 쭉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강한 경사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눈에 띄고요. 네, 인근 초중고등학교는 독립문초, 대신중, 대신고등학교고요. 네, 여기 산 밑에 아파트 단지가 있다는 단점. 그래서 지하주차장에 이제 결로가 일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 입주민들의 의견이 있고요. 단지가 구릉지 내에 있어서 또 언덕이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역 분석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 인근에 병원이 상당히 많은 모습이죠. 서울대병원도 있고요. 여기 강북 삼성하고 서울 지역 십자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교남동, 종로구 교남동 그 경희궁자이 오른쪽 편에 또 위치해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네,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가격 분석입니다. 여기는 최고점이 이제 15억까지 찍었던 곳이고요. 현재 지금 13억 5천까지 시세를 회복을 했고요. 이쪽 보시면 이쪽 최저점을 찍었을 때 올해 작년 초죠. 작년 초에 11억 8천 두 건 최저점을 찍고 작년 10월까지 거래가 있었어요. 그 이후로 거래가 없었는데 10월까지 13억 8천, 9월까지 보면 이제 13억 8천까지 한번 올랐다가 사실 거래가 없이 그냥 현재 보합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점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요. 네, 아파트에서 업무지구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한번 쭉 보시면요. 강남 같은 경우 37분, 27분, 그리고 접근성이 괜찮은 모습이죠. 시청은 21분, 8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구디역, 다디역 같은 경우 31분, 46분, 31분, 49분, 31분 이렇게 소요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여의도도 접근성이 좋습니다. 20분, 그리고 마곡 같은 경우 31분이 소요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DMC역은 14분, 판교역은 39분이 소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30분대면은 출퇴근이 가능하다. 이제 차가 밀리지 않는 기준에서요.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 판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거리가 조금 있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소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서울역은 21분, 14분이 소요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근 단지 비교 분석입니다.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거의 경희궁 여기 자이 4단지하고 롯데캐슬 자체가 거의 독보적으로 평당가가 가장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신축 아파트이기도 하고요. 근데 단점은 세대수가 굉장히 적다는 점. 그게 좀 단점으로 뽑을 수가 있겠고요. 확실히 그러다 보니까 좀 거래량이 적은 모습이죠.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거래량이 거의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워낙 좋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캐슬하고 경희궁자의 위치 자체, 특히 롯데캐슬의 위치 자체가 바로 독립문역을 끼고 있어서 너무 좋긴 합니다. 그래서 세대수 대비에 좀 거래량이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인왕산 아이파크, 그 다음에 이제 평당가가 높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인왕산 아이파크 2차하고 무학현대가 평당가가 비슷하게 나오긴 했어요. 근데 사실은 무학현대가 그 연식에 비해서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죠. 인왕산 아이파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만큼 인왕산 아이파크 2차 자체 여기가 경사가 엄청 심하다는 점에 있어서 평당가가 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대수도 적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결론을 도출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갈아타기를 하거나 내 집 마련을 처음으로 하시거나 그리고 투자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 황금성, 수익성, 리스크 관리를 사전에 검토하시고 투자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서울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입지 점수를 도출해 봤는데요. 평균 점수가 83점이 나왔었습니다. 과연 인왕산 아이파크의 입지 점수는 몇 점이 났을까요? 네, 69점을 취득했습니다. 서울시 종로구는 서울시 구 내에서도 이제 중급지에 속하는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이제 중간에 평균 점수보다도 좀 낮게 나왔죠. 아무래도 이제 무학동이라는 위치, 그리고 이제 좀 구축으로 접어든 단지라는 점, 그리고 이제 단지 내외가 간경사로 이루어져 있는 점 등에서 좀 많은 단점으로 인해서 점수가 좀 깎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문화 역사의 도시, 그런 분위기 자체가 느껴지는 전통이 있는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왕산 아이파크 아파트 분석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뵐게요. 그때까지 안녕. 지금까지 부동산 유튜버 봄내음이었습니다.